탐낭성의 빛, 욕망의 시작. 옛날 옛적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서울의 한복판에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가 있었다. 그곳에는 탐낭성의 기운을 타고난 한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 강다슬이 있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매력과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샘솟았고 그녀의 손을 거친 작품들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빛나는 창의력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센터의 늙은 멘토 김 선생님은 그녀의 포트폴리오에서 탐낭성의 기운이 유난히 강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한다. 김 선생님은 그녀의 재능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며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그 별이 가진 끝없는 욕망과 허영심의 위험을 경고한다. 다슬아, 너의 작품은 정말 뛰어나. 하지만 이 안에서 욕망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구나. 재능은 그저 도구일 뿐이란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빛이 될 수도 그림자가 될 수도 있어. 다슬이는 김 선생님의 경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특별함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평범한 디자이너의 삶을 넘어 더 화려하고 큰 세계를 향한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유명 아트 디렉터가 되어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어느 날 그녀의 작품이 유명 IT 기업의 CEO 이성현의 눈에 띄게 된다. 이성현은 다슬이의 작품을 보고 단번에 그녀의 비범함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슬이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강다슬 씨, 당신의 재능은 이런 작은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제 회사에 오셔서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이성현의 제안은 다슬이의 욕망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김 선생님의 경고를 완전히 잊고 이성현의 손을 잡는다. 그녀는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길은 그녀가 꿈꾸던 영광의 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점점 더 큰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재능을 오직 부와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그녀의 작품은 더 이상 순수한 예술이 아닌 욕망의 도구가 되어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슬이는 김 선생님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서서히 깨닫게 된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화려한 작품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과연 그녀는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기업 회장의 시선이 닿았다. 강다슬의 재능은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이성현 회장의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눈에 띄게 된다. 이성현 회장은 모든 신사업 프로젝트의 아트 디렉팅을 다슬에게 맡기며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업계에 소문이 퍼졌고 그녀가 만든 디자인들은 연일 화제가 되었다. 다슬은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쳤다.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이성현 회장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는 모든 중요한 결정에 다슬을 참여시켰다. 다슬은 회사 내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성공의 달콤함은 그녀의 순수했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식으로 얻은 막대한 부와 명품 브랜드들의 러브콜에 취해갔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디자인을 향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비싼 디자인, 가장 화려한 디자인을 쫓기 시작했다. 다슬은 이성현 회장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회사를 화려한 명품 IT 기업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제품을 럭셔리 라인으로 바꾸고 상위 1%만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놓았다. 직원들은 그녀의 무리한 요구에 불만을 가졌지만 다슬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챕터는 다슬이 탐낭성의 긍정적인 면창의력, 재능을 이용하여 권력을 얻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면허형, 사치에 점차 잠식되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그녀는 탐낭성이 가진 욕망의 늪에 빠져버렸고 이제 그녀의 목표는 오직 더 많이, 더 높이가 되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순수한 열정이 아닌
끝없는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성공한 예술가라 불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과연 다슬은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다시 순수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파멸의 길 끓는 주식시장. 강다슬의 욕망은 이제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현 회장의 총애에 만족하지 못하고 회사의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는 점점 더 잔인하고 비이성적으로 변해갔다. 이윤 창출을 위해 하청업체에 터무니없는 단가를 요구했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했다.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불법적인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선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해요. 돈이 곧 정의예요. 충고를 하는 직원들은 하나둘씩 해고당했고 다슬은 경쟁사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며 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돈과 성공이라는 허울뿐이었다. 회사는 끝없는 성장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고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며 고통받았다. 이성현 회장은 다슬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며 폭군으로 변해갔다. 그의 눈에는 오직 주식 그래프의 상승만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을 꿈꿨고 다슬은 그 꿈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 다슬은 탐낭성이 가진 허영과 탐욕의 늪에 완전히 빠져 자신의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곧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나갔다. 시민단체들은 그녀의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을 규탄했고 언론은 그녀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은 그녀의 행보에 대한 불안감으로 요동쳤고 결국 그녀가 만든 거대한 성공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 챕터는 그녀의 욕망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를 상세히 묘사하며 탐낭성이 가진 위험성을 강조한다.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은 결국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탐낭성의 빛은 결국 그녀 자신을 태워버린 불길이 되었다. 과연 그녀는 이 파멸의 끝에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 자미성의 예언과 반란. IT 업계의 모든 이들이 강다슬의 파멸을 목도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뒤에서 모든 불법적인 일을 처리했던 고문 변호사 강민호는 은밀하게 자신의 미래를 점쳐본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미두수의 후예였다. 그는 하늘의 황제를 상징하는 자미성이 흐릿해지고 대신 탐낭성의 검은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탐낭성은 탐욕의 별 그 빛이 너무 강해지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구나. 강민호는 이 불길한 예언을 보고 경악한다. 다슬의 욕망이 단순한 개인의 파멸을 넘어 IT 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과거 이성현 회장에게 해고당했던 IT 기업의 유능한 프로그래머 박준우를 찾아간다. 자네가 이성현 회장의 회사에 있을 때 그가 자네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가 지금 다슬과 손잡고 IT 업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자네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하네. 강민호의 말에 박준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강민호는 자미두수 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설득한다. 이 자료는 다슬의 욕망이 IT 업계에 가져올 파멸을 보여주고 있네. 자미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해. 자네가 자미성을 상징하는 새로운 세력이 되어야 하네. 선한 기술이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해. 자미두수의 별들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넘어 한 업계의 운명까지도 예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챕터다. 이 챕터는 다슬과 이성현의 파멸이 단순한 인간의 비극이 아니라 운명의 별들이 충돌하는 거대한 서사임을 암시한다. 과연 박준우는 강민호의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별의 종말, 새로운 시작. 박준우가 이끄는 선한 기술구드텍 연합의 목소리는 곧 거대한 울림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었다. 이성현 회장과 강다슬의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에 분노했던 시민들과 투자자들이 그들의 편에 섰다. 불법적인 행위를 감지한 금융감독원은
결국 두 사람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주식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을 맞았고 이성현 회장의 회사는 상장 폐지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이성현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자취를 감추었다. 강다슬은 법정에 서서 자신의 죄를 물어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섰다. 그녀는 죽기 직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깨닫는다. 자신이 가졌던 뛰어난 재능과 창의력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 탐낭성이 아니라 그 별이 가진 에너지를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욕망이었음을 깨닫는다. 김 선생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재능은 도구일 뿐이었는데 그걸로 저 자신을 망쳤어요. 다슬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욕망이 아닌 순수한 열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최후와 함께 끝을 맺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늙은 멘토 김 선생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독백을 한다. 탐낭성은 단순히 욕망의 별이 아니라 재능과 창조의 별이란다. 그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위대한 운명을 이끌 수 있지. 그의 독백은 다슬의 파멸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욕망과 재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였다. 세상은 그녀의 실패를 기억하며 새로운 시대, 선한 기술의 시대를 열어갔다. 사람들은 이제 기술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임을 깨달았다. 탐낭성의 빛은 더 이상 욕망의 그림자가 아닌 인류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되어 빛나기 시작했다.